날로 진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N번방 재발금지 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하여서 성범죄 경정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용우 의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서 지난 5일 국회에서 이 성폭력 처벌법 일부를 좀 개정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 디지털의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이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죠. 예. 크게 세 갈래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비밀 대화방에서 올리고 협박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또 처벌하는, 이제 크게 세 갈래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심상정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총선 전에 원포인트 국회로서 처리할 가능성은 솔직히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그 두 거대 정당의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처리하도록 하겠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총선 뒤에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총선 전에 처리가 될 가능성은 솔직히 별로 없어 보이는데 총선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이 사건이 잠잠해진다면 또 처리를 할까라고 하는 아주 이제 경험칙에 기초한 네. 또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국회 그 디지털 관련되는 성범죄 관련되는 게 이제 국회 과방이 줄여서 이제 과방인데 여기 전체회의 열어서 여야가 모두 의견을 공히 냈습니다. 가입자들도 공범에 준하는 처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데 김 평론가의 진단처럼 총선 끝나고 나서 새로운 원 구성되기까지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안 되나요? 아닙니다. 그 새로운 원 구성,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하자는 게 아니고 네. 총선 끝나고 5월 국회가 열리는 게 가능합니다. 네. 20대 국회의원, 저도 20대 국회의원입니다. 아직 현직인데 그 5월 29일까지인가 네, 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18대 국회, 19대 국회 때도 5월 국회에서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마지막 국회가 열려가지고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예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때 보통 이제 법안 창고 대방출이라고 예. 묵혔던 법안들을 그냥 그 중요한 뭐 엄청나게 처리하는 경우가 한 달 그 기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이 그때 이제 뭐 경제 민주화 관련된 법안도 그렇고 네. 여러 차례 그 본회의에서 그 법안들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내일이 이제 총선 후보 등록이에요. 내일하고 모레가.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바로 공식적인 선거 그 캠페인 기간이 돌아오기 때문에 예. 현역 의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게 뭐 국회 본회의에서만 딱 통과시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련 상임위 열어야 되죠. 또 법사위 또 열어야 되죠. 또 본회의 열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5월 국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 국회 청원 사이트에는요.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글이 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앞서서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10만 명이 넘어가면 해당 상임위에서 이제 처리해서 넘겨야 되는 예.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제 그 논의가 됐고 그 속기록을 입수해서 한 그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서 바로 이 지점인데요. 국회의 진정성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을 그러니까 물음표를 찍는 게 한 네. 신문이 이 속기록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형편없이 떨어지는지 속기록 내용을 가지고 보도한 게 꽤 됐어요. 며칠 네. 전이에요. 근데 그 뒤에 국회 반향 전혀 없었어요. 네. 국회에서 어떤 반향 전혀 없었고 응답 전혀 없다가 이른바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그 검거가 되고 보도가 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막 일어나니까 그때서 어제부터 부랴부랴 뜨거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그 며칠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먼저 움직였었는데 아니고 결국은 여론 따라서 물결 따라서 그냥 춤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국회 스스로도 그러니까 되돌아봐야 되는 게 몇 년 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성인증 가수성을 말씀을 드려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한 의원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 검색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카메라 당겨갖고. 그다음에 또 한 의원은 조건 만남 검색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그 짓 하다가 네. 본회의장에서 그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보도까지 탔었거든요. 이런 국회의원들한테 맡겨갖고 얼마나 될 수 있겠는가. 물론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게 다수 의원들에게 혹시 그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자기 한번 돌아보라는 차원에서 주의 환기 차원에서 꼭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3월 초에 그 법안 소위 이게 이제 위원장이 송기현 민주당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죠. 네. 소위 위원장을. 근데 여기서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법원 행정처장 또 문재인 정권 법무부의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개념 없는 발언들을 또 했어요. 네. 이 범죄 피해자들이죠. 이 동영상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이 됐든 네. 고위 공직자들이 됐든 이런 그 아동 성착취 동영상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무관용이라고 하는 원칙을 좀 정해서 네.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안을 만들되 이것을 또 번갯불에 그냥 콩 거먹듯이 마구잡이로 네. 형량만 단순히 늘린다는 생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그 사회 저변의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또 관련 법안 이렇게 해가지고 좀 꼼꼼하게 마련을 해가지고 법안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지난 3일에 있었던 법사위 법안 소위에는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상권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원행정처면 사법부,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이면 정부, 행정부. 그다음에 행정부, 그다음에 여야 의원 다, 그러니까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관계자들이 고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런 발언을 여기서는 해서요. 이견이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속기록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했습니다.